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변동이 크지 않지만 코스닥에서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영주 소장님과는 세 가지 오늘 시장의 핫한 테마 섹터를 다뤄보겠고요. 그 안에서 대표 종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2022년 기대되는 종목일까요? 실망스러운 종목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또 셀트리온 그룹주다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 유독 안타까웠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가 높았었던 만큼 실망감도 꽤 컸던, 이게 보통 실망감이 아니라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과 그룹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 투자에 대한 수익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실적이 회사가 그렇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값에 대한 인하라든지 아니면 북미 지역에 있어서 재고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재고 조정이라는 것은 재고를 조금 늘린다라는 그런 좀 개념들도 있고 또 약값을 또 인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 동일한 매출이라도 매출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실적도 그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피해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 치료제나 백신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셀트리온 주력하고 있는 관절염이라든지 유방암 치료제 이런 쪽들이 오히려 그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점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내년도에는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 아니겠는가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로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는 그래도 호실적이 전망된다. 1에서 3분기 때 실적보다도 4분기는 시장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분위기 반전을 4분기 실적 시즌부터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증권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해드리면 일단 주요 제품들의 판매가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증권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둘러서 증권가가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셀트리온 3인방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그 경구용 치료제인 레큐로나 신규 판매가 예정돼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앞으로 실적의 일정 부분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백신 위탁 생산에 따른 수수료 수입 때문에 주가가 한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레큐로나에 대한 신규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된다라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지금 이제 어느 제약사가 선도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판매를 시작한 업체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이슈도 끝난 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아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담는 종목이니까 또 물량이 많은 분들은 살짝 덜어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참 애매한 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배당을 또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또 마지막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직설적으로 그냥 미끼를 던졌어요. 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라면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땡큐죠. 오히려. 근데 주가가 안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양도세 회피 물량을 회피하시려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간혹 계시다라면 오히려 그분들은 좀 호쾌하게 파실 수 있습니다만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더 주고 사셔야죠. 하지만 어찌됐든 셀트리온이 일단 그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에 대한 효과가 내일은 조금 아무래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러한 뭐 호재성 재료보다는 본질 가치에 이제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내년도에 셀트리온이 활짝 웃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또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했던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1년 만에 천스닥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죠. 네. 2차 전지 그 안에서 LNF입니다. 정말 2차 전지가 다 했다라는 뭐 게임도 거기다가 덧붙였지만 그렇죠. 예. 네. 단순 성장 기대가 아니라 수익성으로 보여준 정말 유일한 섹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대감 플러스 네. 수익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올 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셀 업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 셀 업체들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부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높은 시세를 냈죠. 그 근저에는 그 실적이 결국 뒷받침해줬습니다. 매출 및 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현재 판명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재 지금 대규모 증설을 또 다들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향후의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업체 같은 경우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내재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소재단에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관통하는 2022년을 뚫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차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뭐 앞서 이야기한 현덕이 덕분에 에코프로도 그랬고 네. LNF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의 낙폭이 컸을 때 네. 그때 사실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불안했던 시기긴 했잖아요. 이게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낙폭이 컸다라고 저는 그러면 불안감을 느끼죠. 근데 네. 상승한 거에 비하면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봉을 한 달 놓고 보면 정말 조정이 깊었죠. 낙폭이 컸죠. 하지만 주봉을 놓고 본다라면 조정 정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을에 시세가 집중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저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시점부터라도 뭐 오늘 오르니까 따라가냐 이것은 아니더라도 오늘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배당을 포기하고 안 따라가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가격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향후 주도주로서 재차 부각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높은 그런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낙폭이 컸다라고 잘못 말했나 봐요. 이게 그 똑같은 상황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네. 그렇게 조금 우리가 조금 글쎄요 메타버스나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는 낙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이것을 낙폭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마이너스 5%만 나도 너무 막 마음 졸여서 그런가 봐요. 평소 씨 갖고 계신 종목들 다 그렇지 않나요?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은 지난주 보니까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가 LNF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혹은 이런 조정 시에
매수란 외국인인데 우리도 한번 다시 담아야 될까요? LNF에 대한 투자 의견 곱니까? 예, 곱니다. 근데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LNF를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2021년에 시세를 냈던 것들을 따라가겠다. 이걸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두세 배 내겠다. 뭐 이거는 저는 이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승 속도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기적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변동성을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주가가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전략은 플러스일 때 사지 마시고요. 네. 마이너스일 때 사십시오.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간불일 때 마음 편하고 파란불일 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차 전지를 반대로 하실수록 수익이 커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한 종목만 담지 말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불나말처럼 뛰어들려고 할 때 우리 차윤수 소장님이 옆에서 정현 씨 그러면 안 돼요라고 개인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내년에는 제가 한번 빨간불보다 파란불에 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종목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김정현이 돼보겠습니다. 정현 아나운서는 그래도 빨간 옷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입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불기둥용을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키가 크니까 장대 예. 양봉 역할을 해볼게요. 예.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섹터 안에서는 웃을 수가 없는 그렇죠. 악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수소, 제네시스 중단으로 인해서 오늘 일진하이솔루스를 포함한 수소차주들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완전히 현대가 갖고 있던 수소 드라이브가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제네시스 라인에서 기술력으로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부 후퇴하는 건지 무엇이 팩트인가요? 저는 일부 후퇴가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벌써 그러니까 올 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로 안 뛰어드는 이유가 네.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없다. 그거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현대가 좀 밀어붙였는데 이것보다는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트럭 부분에 트럭이나 버스는 경쟁력이 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따라서 현대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수소의 대장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대장차인 제네시스에 이것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수소 승용차는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의도 갔다가 갈 때마다 눈여겨 보는데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데 한 50m는 줄 서 있더라고요. 수소 충전소 앞에. 그래요? 네, 거기 충전소가 거기하고 양재동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VIP들이 타는 제네시스의 수소 충전이 그렇게 어렵다라면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현대가 결정을 잘 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네시스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수소를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수소 관련해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만큼은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윤재님도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K수소차, 현대차가 대장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라고 했는데 저도 좀 아쉬웠던 게 물론 일부 호텔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잡지 못한 현대차가 이를 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게 수소였고 네. 그래서 정부 지원도 팍팍 들어오면서 네. 수소하면 현대차 그리고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우리의 핵심 키워드였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태도, 이 뉴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하락이 기회인 건지 아니면 이 하락할 때 같이 피해야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현대가 돈을 쏟아부어서 안 될 때 계속 고집으로 그룹 총수가 고집을 부리면서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정리하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기업들은. 따라서 수소도 지금 안 되는 승용차에다가 굳이 수소를 얹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현대는 아직까지 버스라든지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건데 문제는 이제 수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할 때 수소차가 그럼 언제 뜰 것이냐? 그럼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 동네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 그건 환영하지만 네. 우리 동네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온다? 왠지 불안하죠. 네. 이게 이러한 님비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소 인프라는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일차원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또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동의할 그렇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 거기 보면서 느낀 건데 전기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1년에 한두 번씩은 지방을 갈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차 끌고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수소차는 서울에밖에 없는데 못 가죠. 네. 그러면 수소차가 당장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바는 없고 중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게 너무 단기적으로 수소가 모든 것을 먹을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세단으로의 수소차 개발에 수소 공급 장치 3세대 연료전지 관련 기술력이 한계가 있대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비용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스탑하자. 맞습니다. 라고 현대차 쪽에서 계획을 내린 건데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잘한 결정일지 모르겠지만 이 수소차 부품주들 그리고 수소 탱크 관련이 또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의 주요 고객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거의 안 팔릴 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LG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에는 들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대형 대형 상용과 버스에 더 집중해서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걸 공부를 잘한다라고 해서 모든 성적표를 봤는데 안 되는 걸 떨어냈으면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더욱더 보여줘야 되겠죠. 오히려 여기 집중하겠다라는 것은 현대가 수소를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뭐 당장 그 시세가 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소 드라이브는 접근하는 것은 포기 안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중에서 일진 하이솔루스는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보호해준 물량 때문에 주가가 또 그렇죠. 그 조정을 오버행 받았잖아요. 이슈까지 이제 해결돼야 되니까 네. 일단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이 이슈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진하이솔루스는 긴 호흡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점검해 봤고요. 차영주 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